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AI 활용을 통한 생각 중심형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 같은데, 자, 생각 중심형 과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련의 모든 자신의 생각에 글 쓰는 과정을 저는 생각 중심 과학적 글쓰기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 다름 아니라 과학 교과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탐구 활동 전반에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이 과정에서 유형 조건에 따른 제시에 학생이 참여하는, 즉 글로서 참여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귀납적 사고, 때로는 연역적, 그리고 비판적, 창의적인 어떤 과학적 사고력의 신장을 꾀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구성해 보고자 한번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저의 학습 환경에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흔히 어떻게 하면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기 표현력, 그리고 글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그 역량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저에겐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수업에서의 특수성인데, 제가 8개 반을 들어갑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그리고 한 반은 32명이고요. 대략 한 250여 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의 산출물을 면면히 살피고 낱낱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기에는 물리적으로 솔직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동화된 선처리 작업, 자동화된 필터링 작업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을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선정한 제품은 비토미가 아니라 자작자작, 자작자작을 통해서 함께 활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작자작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짧게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반 이렇게 그룹을 생성했고요. 자작자작의 주요 기능은 먼저 그룹 생성을 통한 활동이 가능하고 글을 함께 모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글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형태처럼 해서 디지털 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 그 활동 중에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작자작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와 같은 환경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대표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자 관리, 활동 및 글감 관리, 제출 및 AI 피드백, 그리고 분석 통계, 디지털 책장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빠른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을 만들고 네이밍을 하고 그리고 특성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을 초대 코드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그 그룹에 초대해서 가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이와 같이 활동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하위에 글감을 추가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이 글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또 설정해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감은 글자 수, 그리고 문단 수, 그리고 AI를 반영시킬 것인가 아닌가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고도화가 됐어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저도 올해부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용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가 학생들의 산출물인 글감의 글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로운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어휘량에 대해서 개별 학생에 대한 그 평균값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조금은 뭐랄까요, 이렇게 큰 러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세밀화되고 대시보드가 좀 더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아이들의 그동안의 활동의 글감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디지털 책장으로 하고 이렇게 출간할 수가 있는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음,
이런 대표적인 기능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디지털 학습 환경의 장점이죠. 그리고 강점이죠. 그랬을 때 실제 아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글 쓰는 것인지에 대한 트레이닝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 굳이 국어 시간이 아니어도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함께 해봤고요.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먼저 첫 번째로 과학 중학교 1학년 2단원 여러 가지 힘 중에 특정한 부분, 즉 중력과 그리고 탄성력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활동을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개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과서에 가상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개념과 가상 실험으로 경험한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순서를 맞게끔 해서 미리 한번 실험 보고서를 나만의 실험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 그걸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 지류로 만들어진 탐구 보고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1인 1 디바이스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탐구 보고서로 실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과정의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힘에 해당하는 개념을 학습하고 그 개념을 정리하면서 일단은 도입 단계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평가 그리고 형성평가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정제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실험의 순서와 흐름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각자 작성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글을 보면서 자신의 글을 어떻게 나의 위치와 내 표현력이 어느 정도이고 무언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성찰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출한 흐름과 내용을 글감에 대한 내용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피드백, 즉 분석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함께하는 기능도 있는데 바로 그냥 제공하는 것보다 이걸 바탕으로 교사의 의견을 더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험에서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정리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의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정교화한 다음에 공유하고 그리고 실제 실험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작자작을 활용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요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긴 분량의 자기 표현에 대한 글의 제시를 하게 되면 약간 지루하고 그리고 먼저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 조금 더 느리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적은 분량부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혼자만의 글쓰기 그리고 숙제처럼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구들 그리고 AI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자신의 표현에 과학적 글쓰기를 더욱더 정교하고 모두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형태처럼 이렇게 자신의 글 중에 때로는 그 학기 말이라든가 특정 경험 이후에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숙달되고 숙련됐을 때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있는 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서 생성해서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쓰기에서 과학 교과에서 자작자작을 이용해서 함께 적용한 내용 짧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